이재명 후보님께서 전국을 돌면서 많은 국민들과 함께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아이들과 사진도 찍으시고 젊은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습이었는데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언론에 알려지는 것보다 그리고 여론조사에 드러나는 것보다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님의 인기가 대단하다면서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파탄의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이 국민의힘에 대항하고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저희 민주당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민주당의 당원과 많은 국민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본인이 그야말로 밑바닥에서부터 하나씩 만들어 온 특히 성과, 이 능력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이분에게 대한민국 맡겨도 되겠다라는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께서도 이재명 후보님의 진실, 진심, 진정성을 계속해서 이제 깨달아 가시고 지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폭넓게, 다르게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자,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오늘부터 제가 첫 출연하면서 만들어진 코너입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우리 제작진 여러분께서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정치계 큰 어르신들을 모셔서 그 길을 찾는 시간이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꼭 인터뷰하고 싶었던 우리 어르신 오셨습니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윤여준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와, 위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죠? 아닙니다. 네. 지금 우리 선대위가 출범하고 지금 한 나흘? 닷새 정도 흘렀나요? 네. 4월 30일에 출범했죠? 그럴 겁니다. 네네. 우리 위원장님. 여러 가지 직함이 있으셨잖아요. 저는 장관님으로 부르는 게 제일 익숙한데. 네, 많은 분들이 어떠세요? 그게 제일 익숙하신가 봐요.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위원장. 저는 뭐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그러는데 대략 그렇게 불러주시는 게 무난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선대위를 지휘해 주시고 저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선대위를 지휘할 능력까지는 없습니다. 네,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님께서 준비한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윤여준 위원장님 모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어떤 분인지를 제가 짧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윤여준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님은요,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의 기자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 청와대 대변인 겸 공보 수석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제4대 환경부 장관을 역임하셨고요. 16대 국회의원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또한 총선을 진두지휘해서 승리로 이끈 경험도 풍부한 우리 윤여준 위원장님을 멘토로 삼은 정치인도 저를 포함해서 한둘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제 우리 한국 정치계 큰 어른이신데,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 혹시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서 이건 좀 빠진 것 같다, 내가 이거 좀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과찬이시고 지금까지. 저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동아일보, 경향신문 또 기자 출신이시고 그래서 언론계 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정말 저도 우리 윤여준 위원장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저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었잖아요. 거의 뭐 매일 회의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던데요. 네, 오늘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 영상 좀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갈까 합니다. 네, 함께 보시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라는 원칙과 법치주의라는 원칙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둘 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침범한다 싶을 때는 한 발짝씩 서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잡히는 공판기일을 변경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대법원이 직접 발표해야만 합니다. 네, 서울고등법원이 갑자기 오늘 입장을 바꿔가지고 공판 기일을 6월 3일 선거 이후로 미뤘잖아요. 왜 이렇게 생각을 바꿨을까 제가 궁금했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윤여준 위원장님께서 오전에 강하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법이 결국에는 움직인 것 같습니다. 무슨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바꾸신 건 아닐 거고요.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상식이 네. 있는 분들일 테니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신 점도 있겠죠. 왜 이제야 그렇게 바른 판단을 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파기 환송을 결정하고 파기 환송이 결정된 그 다음 날 공판기일을 5월 15일로 발표하고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우리나라 사법당국이 뭐 전부터 많이 그런 일을 많이 하지 않았던가요? 습관적으로. 맞아요. 어떤 큰 그림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님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피선거권을 뭐 박탈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걸 그렇게 쉽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저같이 진짜 이 법조인은 아니면서 일반인이면서 정치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네. 사실 한편으로는 좀 의심이 좀 많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또 일부 법조계에서는 이거는 심상치가 않다.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항을 해야 된다라는 또 의견도 있었거든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탈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걸 현실적으로 박탈했을 때 벌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아마 용기 내기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국민이 이렇게 저항하고 분노할 줄을 몰랐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죠. 모르지 않았겠죠. 어떻게든지 대선에 개입하고 곧바로 또 이제 그 출마 선언했던 한덕수 후보를 지원하고 뭐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의도는 네. 뭐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섣불리 그런 의도를 드러냈다가 그 오는 후폭풍 국민의 여론이랄지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자기들도 판단했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네. 혜리님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네요. 고법은 움직였지만 대법은 아직이라는 내용인데 그렇죠. 이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대선 개입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의사 표시를 대법원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야죠. 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적 의구심이 지금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건 분명히 해줘야죠. 그렇죠. 이제 대법원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 오전이라도 그런 발표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뭐 자기들을 위해서도 그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국민적 의혹을 많이 사고 있으니까. 네. 네. 재판의 공정성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그럼요. 떨어졌는데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그걸 노력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지 사법부 자신의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건 분명히 해야죠.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연기가 지금 되긴 했지만 다른 재판들도 저는 순차적으로 다 연기 요청을 하고 했고 또 연기가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남아있는 재판들도 사실 다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 헌법 84조 얘기를 자꾸 하지만 사실 취지를 따져보면 일종의 입법 미비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직을 안정적으로 신분을 보장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불소추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옥중에서도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고 당선된다면 거기서도 또 이렇게 지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선택을 최우선의 가치로 놓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이런 일련의 사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을 때는 이 헌법 제84조에 대한 취지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그 불소추 특권이라고 하는 거 아니 내란과 외환 이외의 다른 네. 범죄로 인해서 재직 중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할 때 이 소추 기소할 때 소에다가 네. 소추 그 기소 이후의 재판 과정도 다 포함돼 있다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 헌법학자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국가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게 상식이죠, 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또 계속해서 국힘이나 보수 쪽에서는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혹시라도 빈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네. 관련 규정들을 좀 바꾸는 그런 작업들도 필요한 거고. 근데 이 네. 과거에도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와 관련해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서 나왔어요. 네. 그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소추에 공소유지도 포함되느냐? 이 공소유지라는 것은
검사들이 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선거가 끝나면 이거 인정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